Breaking off. All units, fire at will. 1-2, pick a target. Too many, Captain. Watch your stabilizer, Gold 6. Anybody cover me. I got 2 vultures on my tail. Gotta hold them here. Watch your left. I can't shake them. I'm hit. I'm hit. Where's our reinforcements? 스타워즈 1977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장수 시리즈입니다. 이렇게 시리즈가 지속되어 온 만큼 스타워즈 세계 속에는 수많은 우주선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스타워즈에 등장한 우주 전투기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타워즈 속 전투기들 소개 영상은 총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지난 1부에선 나부 전투부터 클론 전쟁기까지의 전투기들을 알아보았으니 이번 2부에서는 제국기부터 저항군 퍼스트 오더 전쟁기까지의 전투기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영화 스타워즈, TV쇼인 스타워즈 반란군과 저항군 시리즈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으며 오직 전투기만이 등장합니다. 즉, 몬 칼라마리 스타크루저나 임페리얼 1급 스타 디스트로이어 같은 함선들은 제외되었으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스타워즈 속 전투기들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ommander Kelly, the time has come. Execute Order 66. 제다이 숙청 사건 이후 모든 것의 흑막이었던 다스 시디어스가 드디어 우주로 발을 들이게 됩니다. 자신의 군대와 권력을 이용해 은하계 곳곳의 행성들을 정복해 나가던 와중 이들에게 저항하고 반하는 반란군 연합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희망인 루크 스카이워커와 레아 오르가나 공주, 밀수꾼에서 전쟁 영웅으로 탈바꿈하게 된 한솔로와 추바카와 함께 제국을 물리치려고 합니다. 스타워즈 역사를 대표하는 마스코트이자 우주선 하면 떠오르는 이 기체를 빼놓을 수 없죠. 바로 코렐리아 화물선인 밀레니엄 팔콘입니다. 사실 밀레니엄 팔콘은 YT-1300 492727ZED의 변형 모델이며 도박꾼인 랜도 칼리시안의 소유였습니다. 하지만 도박을 통해 랜도로부터 한솔로와 추바카가 소유하게 되죠. 변형 모델인 만큼 무수히 많은 센서들과 방어막 등이 탑재된 밀레니엄 팔콘은 사용자에 따라 기체의 성능이 상향되거나 하향되기도 하여 전투 중에 잦은 고장을 겪기도 했는데요. 밀레니엄 팔콘은 납작한 접시 모양의 앞으로 튀어나온 탈출 포드와 측면에 조종석이 있어 조종사 1명과 부조종사 1명, 나머지 2명이 앉을 수 있으며 선체에는 6명가량의 인원이 추가로 더 탑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밀레니엄 팔콘은 기체의 상하로 CC-AG-2G 쿼드 레이저포가 탑재되어 있으며 2개의 아라키드 톰랄 RM-76 헤비 레이저포와 블래스테크 AX-108 지상 버저 블래스터 캐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키드 ST-2 충격 미사일 등이 있고요. 게다가 랜도 칼리시안의 아스트로맥 드로이드인 L337의 데이터가 이식되어 하이퍼스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밀레니엄 팔콘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랜도 칼리시안의 소유였지만 한솔로와 추바카의 활약으로 캐셀에서 12파색을 돌파하는 위력을 보여주었으며 사박이란 도박을 통해 최종적으로 한솔로와 추바카는 밀레니엄 팔콘을 손에 넣게 됩니다. 이후 밀수꾼 생활을 하다 루크 스카이워커와 오비안 케노비를 만나 엘더란 행성으로 가다 제국군과 교전을 벌이고 또 야빈 전투에서 데스스타 파괴에 일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밀레니엄 팔콘은 소행성 지대에서 제국군을 농락하는 화려한 기동성을 보여주었고 랜도 칼리시안의 팔코노 조종으로 데스스타2 파괴에 맹활약을 하게 됩니다. 제국의 몰락 이후에는 34ABY의 타쿠다나 행성으로 이동할 때나 스타킬러 베이스에 잠입할 때 사용되었으며 크레이트 전투에서 퍼스트 오더 타이파이터들을 격추시키면서 저항군들을 도왔습니다. 반란군의 대표적인 전투기이자 새로운 희망인 루크 스카이워커가 조종하여 데스스타를 파괴한 어마무시한 전투기가 있는데요. 바로 T-65B 엑스윙 스타파이터입니다. 엑스윙 스타파이터는 두 쌍의 접이식 날개가 달려있어 평상시에는 날개가 접어져 있지만 전투 중에는 날개가 펴져 전면과 후면에서 볼 때
X자 모양을 하고 있어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데요. 게다가 날개에 하나씩 엔진이 달려있어 총 4개의 엔진이 있으며 각 날개에 달려있는 레이저포로 광범위한 포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적 컴퓨터를 이용해 좀 더 정밀한 조준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조종사 1명과 아스트로맥 드로이드 1개가 탑승할 수 있습니다. T-65B 스타파이터는 각 날개에 테이맨 박 KX-9 레이저포가 총 4개 있고 양성자 어뢰 2개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드라이브가 장착되어 있고요. T-65B 엑스윙 스타파이터는 여러 전투에 참여해 제국군을 혼쭐 내줬으며 야빈 전투에서 루크 스카이워커가 엑스윙 스타파이터를 몰아 데스스타를 파괴했는데요. 이 밖에도 이두행성 폭격, 스카리프 전투, 엔도 전투, 그리고 자쿠 전투 등에서 활약했습니다. 클론 전쟁기의 폭격기로서 분리주의파의 드로이드를 공포에 빠뜨린 BTR-B Y윙 스타파이터, 그리고 반란군이 이 폭격기를 개조해 후기 모델인 BTR-A4 Y윙 스타파이터로 사용하는데요. Y윙 스타파이터는 이전 모델과는 다르게 포수 자리 대신에 이온 대포를 장착했고 원통형의 엔진과 몸통의 껍질을 뜯어내어 주요 틀만 남아있도록 했습니다. 또 특이하게도 비상 착륙을 해야 하는 경우엔 조종사는 엔진에서 연료를 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조종사는 1명이고 조종석 뒤에 아스트로맥 드로이드 1개가 탑승할 수 있습니다. BTR-A4 Y윙 스타파이터는 전형에 테이맨 박 IX-4 레이저포 2개가 있으며 포수 자리에 RMAC SW4 이온 대포가 있고 양성자 어뢰와 폭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이퍼드라이브 시스템은 장착되어 있고요. BTR-A4 Y윙 스타파이터는 스카리프 전투와 야빈 전투, 엔도 전투, 그리고 자쿠 전투 등에서 활약했습니다. 제국군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선 반란군에겐 날렵하고 재빠른 전투기가 필요하죠. 바로 RZ-1 A-윙 인터셉터입니다. A-윙 스타파이터는 속도를 요구하는 임무에 주로 참여했으며 작은 기체의 특성상 날렵하고 재빠른 공격과 도주가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제국군 전투기 중에서 가장 빠르다고 알려져 있고 뒤에서 설명할 타이 인터셉터보다 빠르다고 하네요. 그리고 재미있게도 반란군 조종사들을 훈련시킬 때 A-윙 스타파이터가 사용되기도 했다네요. RZ-1 A-윙 인터셉터는 양쪽 4개의 보스텔 RG-9 레이저포가 1개씩 있으며 다이맥 HM5 혹은 HM6 충격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크기의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하이퍼드라이브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고요. RZ-1 A-윙 인터셉터는 엔도 전투에서 크게 활약했으며 이후 자쿠 전투에도 참전했습니다. 아무리 반란군에게 Y윙 스타파이터란 폭격기가 있지만 이 친구를 빼놓으면 섭섭하죠. 바로 ASF-01 B윙 스타파이터입니다. B윙 스타파이터는 X윙 스타파이터와는 달리 치열한 공중전에서는 불리했지만 임페리얼 1급 스타 디스트로이어와 같이 제국군의 함선을 폭격하기엔 더할 나위 없이 유리한 조건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애초에 폭격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B윙 스타파이터는 원통형 조종석에 한쪽 끝에 무기포드와 중간에 엔진 클러스터 그리고 접이식 날개가 있습니다. 참고로 조종석에는 오직 조종사 1명만이 탑승할 수 있으며 표적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전술적 디스플레이가 있다고 하네요. ASF-01 B윙 스타파이터는 3개의 RMAC SW-7A 이온 대포와 4개의 자이얼힐 R9X 레이저포, 자이얼힐 7-2 트윈 자동 블래스터, 크로맥스 MG9 양성자 어뢰 2개를 발사할 수 있고 레이저 유도 폭탄을 가지고 있는 어마무시한 화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하이퍼드라이브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ASF-01 B윙 스타파이터는 엔도 전투에서 활약했으며 이 밖에도 말라스터, 쿠앗, 그리고 자쿠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반란군이 어마무시한 화력으로 공격하는데 은하 제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제국군의 대표적인 전투기인 타이 LN 스타파이터는 독특한 디자인인데요. 구 모형의 조종석과 양쪽에 육각형 패널이 달려있습니다. 클론 전쟁기에 등장했던 V윙 스타파이터의 후손인 타이파이터는 은하계에서 가장 정밀하게 제조된 추진 시스템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움직이는 부분이 없어 유지보수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또한 방어막과 하이퍼드라이브, 생명유지 시스템, 그리고 착륙장치가 없기 때문에 값도 저렴하고 무게도 가벼워 기동성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조종사 1명만이 탑승할 수 있는데요. 타이 LN 스타파이터는 LS-1 레이저포 2개가 조종석 바로 앞에 있고 앞에서도 말했듯이 하이퍼드라이브는 없습니다.
타이엘은 스타파이터는 수많은 반란군과의 전투에 참전했으며 스카리프 전투와 야윈 전투, 엔도 전투, 그리고 자쿠 전투 등에서 활약했습니다. 반란군에겐 두 개의 폭격기가 있는데 제국군에게 폭격기가 빠질 수 없죠. 바로 타이 SA 폭격기입니다. 타이 폭격기는 타이 파이터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조종석 왼쪽에 추가로 포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해당 포드에서는 여러가지 폭탄을 떨어뜨려 상대를 몰아붙이기 좋은 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거운 장비를 들고 다니면서도 속도와 기동성을 최대화시켜주는 경사 날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 시리즈와는 다르게 두 개의 중앙 포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타이 SA 폭격기는 조종석 바로 앞에 LS-1 레이저포 2개와 MS-3 충격 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며 양성자 어뢰와 열 기폭 장치, 표적 컴퓨터 등이 있습니다. 역시 타이 파이터와 마찬가지로 하이퍼 드라이브 시스템은 없고요. 타이 SA 폭격기는 소행성 지대에 숨은 밀레니엄 팔콘을 찾기 위해 정찰을 돈 적이 있으며 엔도 전투에서 활약했습니다. 반란군에게 A-윙 인터셉터가 있다면 제국군에겐 타이 LN 인터셉터가 있습니다. 타이 인터셉터는 타이 파이터와 다르게 양쪽에 각각 두 개의 뾰족한 날개가 있으며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대신 이를 커버할 만한 엄청난 속도를 자랑합니다. 타이 인터셉터는 기체의 중심부에 구형의 조종석에 조종사 한 명만이 탑승할 수 있고 표적 컴퓨터가 있습니다. 타이 LN 인터셉터는 각 날개에 뾰족한 모서리에 LS-9.3 레이저포가 있어 총 4개의 레이저포가 있으며 화력이 강해 적 기체의 방어막을 과부하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역시나 하이퍼 드라이브 시스템은 없습니다. 타이 LN 인터셉터는 바로 뒤에서 설명할 타이 어드밴스드 X1 대량 생산에 너무 많은 돈이 든다는 걸 알고 만들어진 스타파이터이지만 반란군의 A-윙 스타파이터보다 느렸다고 하네요. 그래도 엔도 전투에 참전해 새 기종의 타이 파이터와 함께 함대의 2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다스 시디어스의 제자이자 제국군을 이끄는 다스 베이더의 스타파이터가 빠질 수 없죠. 바로 타이 어드밴스드 X1입니다. 다스몰의 시미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타이 어드밴스드는 현지화된 향상과 비밀스러운 기술 혁신을 갖춘 고급 모델이었습니다. 다스 베이더가 탑승하여 조종석은 한 개가 마련되어 있고 표적 컴퓨터가 있습니다. 타이 어드밴스드 X1은 조종석 바로 앞에 LS-9.3 레이저포 2개가 있으며 클러스터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타이 파이터들과는 다르게 하이퍼 드라이브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타이 어드밴스드 X1은 야빈 전투에서 반란군의 여러 전투기들을 격추시키지만 밀레니엄 팔콘의 기습으로 나가떨어지게 되면서 데스스타가 파괴됩니다. 이 밖에도 반군의 주력 함대인 피닉스 홈을 파괴하거나 말라코어로 향할 때 등에서 사용했습니다. 엔도 전투로부터 30년이 흐른 후 평화로울 줄만 알았던 은하계에는 제국을 잇는 퍼스트 오더가 군림하게 되고 모든 게 다 끝난 줄 알았던 반란군, 아니 저항군은 이들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레아 오르가나 장군과 아크바 제독 등을 중심으로 저항군 최고의 조종사인 포 다메론과 케이델 코닉스 등이 저항군에 속해 있고, 퍼스트 오더에는 베일에 가려진 스노크와 타락한 벤솔로, 아미티지 헉스와 캡틴 파스마 등이 있습니다. 떠오르는 세력인 퍼스트 오더에 맞서기 위해선 저항군에겐 빠르고 효율적인 전투기가 필요하죠. 그 전투기가 바로 T-70 X-윙 스타파이터입니다. T-70 X-윙은 제국기에 사용된 T-65B X-윙의 후속 모델로 이전보다 더 비싸고 복잡하며 첨단 무기와 더 좋아진 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T-65B X-윙과 마찬가지로 4개의 접이식 날개와 4개의 엔진이 있고 표적 컴퓨터나 비행 조종 장치들이 기체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 조종사 1명과 아스트로맥 드로이드 1개만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T-70 X-윙 스타파이터는 각 날개에 테이맨 박 KX-12 레이저포가 있어 총 4개의 레이저포가 있으며 크로벡스 MG7 A 양성자 어뢰 2개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또 충격미사일과 언더슬로그 블래스트 캐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모델과 동일하게 하이퍼 드라이브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T-70 X-윙 스타파이터는 프로토타입 버전이 자쿠 전투에 참전했고, 이후 정식 모델로 포 다메론 지휘하에 타쿠다나 전투와 스타킬러 베이스 전투, 그리고 디쿼르 행성의 상공에서
퍼스트 오더의 맨데타 4급 공성 드레드노트와 전투를 했습니다. 저항군에게 엑스윙 스타파이터만 있으면 심심하죠. 저항군의 요격기인 RZ-2 A윙 인터셉터도 있습니다. RZ-2 A윙 인터셉터는 RZ-1 A윙 인터셉터의 후속 모델이지만 이전보다 얇아진 앞부분으로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나 RZ-1과 마찬가지로 빠른 속도를 요구하는 임무에 인상적이었으며 빠르게 치고 나가는 공격과 적의 주요 함선을 격렬하게 공격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하네요. 게다가 비행 중에도 민감한 조종 시스템을 보다 쉽게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종사 한 명만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RZ-2 A윙 인터셉터는 G자 GO4 레이저포가 양쪽에 한 개씩 있으며 충격 미사일이 있고 하이퍼드라이브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RZ-2 A윙 인터셉터는 그림독 봉쇄 당시 트리블란 보트에 배치된 적이 있으며 디카르 행성의 상공에서 퍼스트 오더의 맨데타 4급 공성 드레드노트와 전투를 벌인 적도 있습니다. 저항군에게 주력 스타파이터와 인터셉터까지 있는 마당에 폭격기가 빠질 수 없죠. 바로 저항군의 MG-100 스타포트레스 SF-17입니다. SF-17 폭격기는 6개의 이온 엔진이 있으며 인공중력 프로젝터가 있는데요. 그리고 기체의 맨 아래쪽에는 표적 센서와 능동 추적 집합체가 포함된 표적 센서 돛대가 있고 2개의 단거리 통신 안테나가 배의 상부에 따라 배치되었습니다. 또 기체의 몸에서 양쪽으로 튀어나온 안정판까지 있으며 조종사 1명과 포병 하사관 1명, 엔지니어 1명, 그리고 포수 2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MG-100 스타포트레스 SF-17은 맨 아래쪽과 기체의 상단의 맨 뒤쪽에 각각 EM-1919 반복 레이저포가 있으며 조종석 아래에 중간 레이저포가 있고 1048개의 양성자 폭탄을 운반하여 투하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하이퍼드라이브 시스템은 장착되어 있고요. MG-100 스타포트레스 SF-17은 원래 제국기에 제조되었지만 전쟁이 끝난 후 폐기되어 민간인들에게 보급돼 광업 회사들은 얼음과 암석을 폭파시키는 데 사용하고 지방 정부들은 구조선이나 연료 탱크 혹은 소방선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34ABY의 저항군이 폭격기로서 디카르 행성의 상공에서 퍼스트 오더의 맨데타 4급 공성 드레드노트를 파괴하는데 맹활약을 했습니다. 저항군이 만만치 않은 화력으로 퍼스트 오더에게 맞서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퍼스트 오더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우월 그 자체인 퍼스트 오더의 주력 스타파이터 타이 SF 우주 우월 파이터가 있습니다. 타이 SF 파이터는 이전 타이 시리즈와는 달리 2인승이며 후방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또 퍼스트 오더의 함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거리 임무가 가능해졌고 디플렉터 쉴드와 추가 전력을 제공해주는 고효율 셀이 강화되었으며 저항군 최고의 조종사인 포 다메론도 인정한 최고의 속력을 자랑하죠. 추가로 조종석 왼쪽의 빨간색 부분과 아랫부분의 레이저 터렛으로 조종석과 포수석의 구별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조종사 1명과 포수 1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타이 SF 우주 우월 파이터는 조종석 바로 앞에 SJFS LS-9.6 레이저포 2개가 있으며 조종석 바로 아래에는 SJFS LB-14 이중 헤비 레이저 터렛이 있습니다. 그리고 ST-7 충격미사일과 매그펄스 탄두를 발사할 수 있다고 하며 드디어 타이 시리즈 역사상 몇 안되는 하이퍼드라이브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타이 SF 우주 우월 파이터는 자쿠 행성에서 밀레니엄 팔콘을 추격하기도 했으며 타쿠다나 전투와 스타킬러 베이스 전투에 참전했는데요. 그리고 디카르 전투에서 MG-100 스타포트레스 SF-17을 거의 다 파괴하고 저항군의 전력을 거의 다 처리하는 위력을 보여주었으며 크레이트 전투에서 저항군을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다스베이더의 빠돌이이자 퍼스트 오더의 새로운 슈프림 리더로 자리잡은 카일로 렌의 스타파이터가 빠질 수 없죠. 바로 타이 VN 우주 우월 파이터 혹은 카일로 렌의 타이 사일렌서가 있습니다. 카일로 렌은 에이스들에 의해 프로토타입 스타파이터를 조종하는 제국의 전통과 벌트 스케리스나 다스베이더와 같이 유명한 조종사들의 전통을 이어 타이 사일렌서를 몰게 되었습니다. 타이 사일렌서는 타이 인터셉터와 타이 어드밴스드 X1 그리고 타이 디펜더를 떠올리게 했는데요. 그리고 조종사에 맞게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종사는 카일로 렌으로 오직 한 명만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타이브이엔 우주 우월 파이터는 양쪽의 뾰족한 날개 사이로 SJFS LS 9.6 레이저포가 각각 한 개씩 있으며 SJFS L 7.5 헤비 레이저포와 아라케드 ST7 충격미사일, 매그펄스 탄두, 그리고 양성자 어뢰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이퍼드라이브 시스템도 장착되어 있고요. 타이브이엔 우주 우월 파이터는 듀카르 전투 이후 크레이트 행성 근방에서 저항군의 라더스 10의 견납고를 폭파시켜 모든 기체들이 파괴되고 저항군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등 막강한 화력과 속도를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아직 스타워즈 전투기들에 대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저항군 퍼스트 오더 전쟁기로부터 44년을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다이 숙청 사건 이후 모든 것의 흑막이었던 다스 시디어스가 드디어 우주로 발을 들이게 됩니다. 자신의 군대와 권력을 이용해 은하계 곳곳의 행성들을 정복해 나가던 와중 은하계는 무법지대가 되어 범죄 조직들의 활동 무대로 변했는데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떠오르는 빛, 한솔로와 추바카가 범죄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코렐리아 행성에서 벗어나 제국군에 가입한 한솔로는 민반 행성에서 추바카를 만나게 되고 베케디렌과 합류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된 우주선이 바로 Y-45 장갑수송 이송기입니다. Y-45 이송기는 AT-DT와 같은 중형 워커들을 전장에 신속하게 배치하는 데 사용되었는데요. 그리고 조종사 1명과 운반을 조종하는 부조종사 1명, 필요에 따라 여러 선원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Y-45 장갑수송 이송기는 레이저포가 없지만 선택적으로 장착할 수 있다고 하고 하이퍼드라이브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Y-45 장갑수송 이송기는 민반 전투에 워커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했고 반드 행성에선 제국군의 콤베이 X 열차에 들어있는 코악시움을 탈취하려고 했습니다. 캐셀에서 한바탕 소동을 벌인 한솔로 일당을 매섭게 쫓아온 타이 RB 헤비급 스타파이터, 줄여서 타이 브루트는 타이 계열 파이터들의 변형 모델입니다. 타이 브루트는 타이 파이터와 유사하게 육각형 패널과 구 모형의 조종석이 있어 오직 조종사 1명만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타이 RB 헤비급 스타파이터는 조종석 왼쪽에 포드가 추가로 설치되어 HS 9.3 트윈 레이저포가 장착되어 있으며 다른 타이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하이퍼드라이브 시스템은 없습니다. 타이 RB 헤비급 스타파이터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캐셀에서 한솔로 일당의 밀레니엄 팔콘을 쫓았지만 한솔로와 추바카의 환상적인 조종 실력에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제국의 지배로 은하계에는 희망이 사라진 지 오래. 오직 희망 하나로 뭉친 반군 연합은 점점 그들 간의 신뢰와 무엇보다도 중요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행성을 파괴하는 데스스타의 존재를 알게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하지만 새롭게 반군에 합류한 진 오소는 데스스타 제작자인 갤런 오소의 딸로 가시아난도르 데이와 K2SO, 치루토와 베이즈 등과 함께 데스스타의 설계도를 훔치려고 합니다. 반군에게서 지상 전투는 빠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군의 건십을 담당한 UT-60D 유잉 스타파이터는 전투에 투입되어 지상 병력을 지원했는데요. 유잉 스타파이터는 기체를 중심으로 양쪽에 각각 접이식 날개가 1개씩 있으며 각 날개에 상하로 엔진이 2개씩 있습니다. 참고로 날개가 뒤로 젖혀지면서 일명 전투 형태로 전환하면 디플렉터 방어막의 효과를 더욱더 볼 수 있고 엔진 중심부의 과열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전투 형태로 할 시 늘어진 날개 때문에 거친 대기권에선 비행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 높은 고도나 심우주 작전에서 사용된다고 하네요. 유잉 스타파이터는 조종사 2명에 선원 8명, 그리고 선택적으로 최대 보수 2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UT-60D 유잉 스타파이터는 기체의 전방에 테이맨박 KX-7 레이저포 2개가 있으며 보수가 사용할 수 있는 보병 기반의 중무기를 최대 2개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 중무기를 예시로 M45 반복이온 블래스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드라이브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고요.
UT-60D 유잉 스타파이터는 제국이 들어서게 되면서 생산이 중단된 다수의 기체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국기에 유잉 스타파이터를 많이 볼 수 없었죠. 하지만 벨 오르가나 상원의원에 의해 반군 연합의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소우 게레라가 사용하여 고스트 선원들을 도운 적이 있으며 진 어소 일행이 제다이 위성과 이두 행성으로 향할 때 사용되었고 스카리프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이후 임페르노 분대의 아이덴 벌시오를 인빈시블 페이스 순양함으로 이송할 때나 자쿠 전투 등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스카리프 전투에 참전해 반란군의 엑스윙 스타파이터 분대를 몰살시킨 타이 RP 리퍼 공격 착륙선도 있습니다. 타이 리퍼는 트루퍼 분대로 이송하는 역할을 담당했는데요. 그래서 오송 크래닉의 데스 트루퍼 분대를 인하점으로 보내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타이 리퍼는 평평하고 뾰족한 두 날개를 특징으로 날개 사이에 큰 수평 안정 장치가 있습니다. 게다가 선원은 선택적으로 탑승할 수 있지만 조종사는 몇 명인지 나와있지 않네요. 타이 RP 리퍼 공격 착륙선은 양쪽 날개의 안쪽으로 LS 9.3 레이저포가 한 개씩 있으며 하이퍼드라이브 시스템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타이 RP 리퍼 공격 착륙선은 스카리프 전투에 참전해 데스트루퍼를 전장으로 이송시켰고 그로부터 34년 후 RANC 갱이란 범죄 조직에 의해 카닥 행성에서 등장한 적도 있습니다. 스카리프 전투에 타이 리퍼 말고도 대기에 더 효율적으로 설계된 타이 SK-X1 실험 공군 우월파이터, 줄여서 타이 스트라이커가 있습니다. 타이 스트라이커는 타이 시리즈의 변형 모델이며 대기 중 임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해군만큼 육군도 사용하는 몇 안 되는 타이 파이터였는데요. 조종사를 한 명과 선택적으로 보수 한 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타이 SK-X1 실험 공군 우월파이터는 LS 9.3 레이저포 4개와 HS1 헤비 레이저포 2개, 양성자 폭탄을 가지고 있으며 하이퍼드라이브 시스템은 없습니다. 타이 SK-X1 실험 공군 우월파이터는 클론 전쟁 종전 후 클론 트루퍼들의 빈자리를 채운 제국의 생도들이 종종 타이 스트라이커를 사용했고 주로 제국군의 요충지를 방어하는 대기권 내 파이터로 사용되었습니다. 타이 스트라이커는 대표적으로 스카리프 행성의 대기권에서 타이 리퍼를 호위하면서 반군의 엑스윙 부대를 격추시키는데 맹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쿠 전투 당시에도 출격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스타워즈 속 전투기들 2부를 해보았습니다. 처음엔 1부와 2부로만 구성하려고 했으나 생각보다 많은 전투기들이 존재해 3부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만들다 보니 타이 시리즈는 변형 모델이 무지하게 많아서 대본과 영상 작업을 하는 내내 짜증이 좀 났습니다. 뭐 그래도 이렇게 묵혀놓은 영상을 끝내니 속은 시원하네요. 하지만 아직 TV쇼인 스타워즈 반란군과 저항군 시리즈, 게임인 스타워즈 제다이 5도의 몰락, 드라마인 만달로리안에서의 전투기들은 다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는 3부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재미난 스타워즈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s, it's him.